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시시콜콜 택시. 자, 오늘 시시콜콜 택시는요 블루시티 청정구역 영덕에서 함께합니다. 바다 보세요. 멋있죠? 아니 사실 요즘 비가 되게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푸른 맑은 하늘 보면서 이 지평선 너머를 쫙 느낄 수가 있으니까 힐링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름이 다가올수록 매력을 더해가는 도시가 바로 이곳 영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영덕이 고향인 사람들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더불어서 해봐요. 맞아요. 고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상현 씨는 고향이 사라진다면, 고향이 없어진다면 어떨 것 같아요? 고향이 사라진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만약에 제가 나고 자랐던 그 애정 가득한 고향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되게 서운하고 좀 뭔가 허전할 것 같아요. 왠지 마음 한구석이 좀 회행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냥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경상북도가 23개의 시군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네. 그런데 향후 30년 안에 19개의 시군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라는 전망이 나왔더라고요. 아니 거의 반 가까이가 그러면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덜컥한데 그렇죠. 사실 이게 인구 소멸의 문제로 이어지는 건 거잖아요. 맞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청년 인구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고령화 문제가 대두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저출산 문제까지 겹치니까 이게 결국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곳 영덕에 살기 위해서 온 청년들이 있다고 해요. 지금 청년들은 어떤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지, 농촌에서 청년들이 살기에는 어떤 숙제들과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 시시콜콜 택시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가시죠. 뚜벅. 넓고 푸른 바다, 초록으로 물든 산과 들판, 그리고 대게까지. 영덕은 자연과 먹거리가 공존하는 대표 관광도시인데요. 겉보기와는 다르게 영덕엔 남모를 고민이 쌓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꿈과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면서 인구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영덕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걷는 것을 좋아해 영덕을 트레킹 성지로 탈바꿈시키고자 하는데요. 이들은 과연 어떤 꿈을 안고 영덕에 왔을까요? 시시콜콜 택시가 지금 바로 달려가 봅니다. 영덕에서 시시콜콜 택시를 하면서 오랜만에 청년들을 만나니까 굉장히 반갑고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러니까요. 네. 뭔가 오늘 화면이 좀 화사해진 그런 느낌 다들 받으실 것 같아요. 자, 두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 목소리부터 벌써 기분이 딱 좋아집니다. 한 분 저기 소개 좀 들어볼까요? 예, 저는 이제 부산에서 걷다가 여기 영덕까지 어쩌다 보니 흘러 들어오게 된 뚜벅이 마을의 대표 서열동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산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대구에서 온 뚜벅이 마을 운영팀장 27살 최윤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안녕하세요. 본인들의 소개에서도 나왔지만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걷다가 이렇게 멋진 영덕까지 걸어서 오셨어요. 일단 뚜벅이 마을 하면 이름에서도 보여지는 표현들이 느껴지긴 하지만 좀 자세하게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올해 12개, 총 전국에 15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청년 마을, 이 부분에 대한 소개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뭐 귀농이라든지 귀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핫했잖아요. 리틀 보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청년들한테 거기 저기 가서 살아봐라 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마음을 먹기가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연고가 없잖아요. 뭐 제가 뭐 고향이 뭐 무조건 시골인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 용기를 내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아마 청년 마을 프로그램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실제로 혼자서 갈아서 살라고 하면은 10주 동안 뭐 하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공동체를 만들어줘서 그게 함께 살아가게 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도 서로 관계를 맺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0주간 행복하게 살아가 볼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게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 마을이
뚜벅이 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졌더라고요. 네. 이 뚜벅이 마을은 어떤 의미를 가진 거예요? 일단은 행정안전부에서 12개의 청년마을을 선정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뚜벅이 마을이라는 컨셉으로 걷는 걸 좋아하는 청년들이 말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다른 청년마을은 대부분 이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예를 들어서 뭐 저희처럼 바닷가가 있으면 서핑 마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청양 같은 경우에는 청양고추 이런 음식 먹거리가 유명해서 먹거리 창업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데, 저희 뚜벅이 마을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걷는 걸 좋아하는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마을입니다. 사실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거는 저희 뚜벅이 마을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영덕 같은 경우에는 블루로드 트레킹 코스라는 장거리 트레킹 코스가 있어서 저희가 이 자원을 활용해서 다 같이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이제 행위적으로는 사실 산책, 뭐 등산, 트레킹 같은 거를 좋아하는, 걷는 걸 좋아하는 청년들이 다 같이 살아가는 마을이고, 또 의미적으로는 도시에서 바쁘게 달리면서 살아온 청년들이 이제 시골에서 천천히 걸으면서 살아라 하고 전달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근데 나도 대원이 되고 싶다 지원한 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 저희가 12명을 뽑는데 지금 79명인가요? 네, 거의 79명의 청년들이 다 너무 간절하게, 심지어 이게 페이퍼가 저희는 한 장을 예상했는데 2-3장 적어준 친구들도 있었고, 인생 이야기를 아예 쭉 풀어준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한 40명 정도를 뽑아서 면접을 다 이틀 동안 보고 12명을 지금 선발해서 살고 있습니다. 면접까지 보고 그럼 다들 지금 뽑혀서 계신 그렇죠. 거네요. 사실 서류로 거르기에는 또 이제 관상의 미학이라고 할까요? 이제 관상과 분위기의 미학이라고 할까요? 사실 직접 대화를 또 해봐야 또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더 잘 들어볼 수가 있어서 면접도 진행해서 지금 살아봤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람 보는 안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잘 뽑은 것 같습니다. 팀워크 좀 좋은가 봐요. 팀워크 굉장히 그렇죠. 좋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전국에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왜 하필 영덕이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게 사실 트레킹이라는 요소가 가장 컸던 거죠. 왜냐하면 블루로드 코스라는 이제 그 해파랑길에 속하는 부분인데 64.6km거든요. 그 부분의 코스가 해파랑길 전체 770km 구간에서 제일 예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영덕 블루로드 코스가 좋았던 점, 그게 첫 번째였었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 지자체 분들이랑 지역 주민분들께서 저희들 굉장히 반겨주세요. 예, 사실 저희가 지금 이 공간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지자체 분들께서, 그리고 지역 주민분들께서 너 여기 써라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트레킹 요소까지 합쳐서 영덕군이 가장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그렇게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저희 팀원들과 저희 사람들이 영덕군이 좋아서 이 지역을 좋아하는 게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덕에 대한 매력은 아마 관광을 오시는 분이나 뭐 네. 와보셨던 분들은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와서 좀 이렇게 지내보니까 어때요? 좀 이미지라든지 도시 이미지, 혹은 뭐 우리가 청년들이 여기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여러 생각들이 좀 듭니까? 궁금하네요. 저는 다른 청년들이랑 똑같이 영덕하면은 바다하고 대게 말고는 맞아. 떠오르는 그렇죠. 게 없더라고요. 네. 그것만, 대게만 딱 유명한 지역이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 실제로 영덕에 와보니까 대게 말고 맛있는 게 정말 많아요. 맛있는 게 정말 많고, 또 관광 요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바다뿐만 아니라 산도 예쁘고 논도 밭도 하늘도 다 예쁘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좀 살아갈 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고, 특히나 블루로드 트레킹 코스라는 그런 네. 장거리 트레킹 코스가 지역 안에 있다는 것이 가장 좀 큰 매력적인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뚜벅이 마을의 프로그램들은 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뭐 사실 뚜벅이 마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킹 성지, 네. 트레킹 천국을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운영대원 대표님이랑 저만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았어요. 사실 이걸 만들어가는 게 엄청나게 큰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우리랑 같이 뚜벅이 마을을 같이 운영할 사람들을 뽑는다라는 취지로 뚜벅이 선발대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뭐 사실 걷다 보면 숙박도,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숙박 공간, 음식점, 휴게 공간 이런 것들을 같이 구축해 나갈 친구들이랑 지금 같이 10주 동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선발대 10주간의 청년들이 들어온 거고, 그럼 이 부분은 앞으로 후발대, 또 후발대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길을 만들어내가는 과정에 사람들을 모아가는 과정을 함께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어찌 보면 저희가 이 10주의 선발대 기간은
끝나겠지만은 네. 이 이후에도 저희가 선발대원들이 트레킹 코스를 만들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 통해서 2박 3일 코스, 일주일 코스 등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관광객들을 계속 모으는 것도 할 거고, 그리고 저희가 뚜벅이 페스티벌을 10월 말에 기획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제발 괜찮아지면 좋겠는데 네. 예, 전국에 걷는 걸 좋아하는 청년들을 다 모으고, 청년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다 모여서 함께 걷기 대회를 하고 거기서 푸드코트도 즐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걸 위해서 또 한 달 살이, 그걸 같이 준비할 수 있는 한 달 살이 청년들도 모으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번 연도에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단순히 뭐 걷는 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볼거리, 뭐 먹거리, 즐길 거리들이 사실은 복합적으로 돼야 청년들이 좀 마음 편하게 다가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도 일단 포인트는 걷는 거다 보니까 네. 트레킹 코스들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좀 야, 영덕에서 걷는 기분 어디를 걸으면 좋을까? 이거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면 사실 바닷길밖에 저는 안 떠올라가지고. 그렇죠.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자연만 계속 보다 보면 이 자연이 질릴 때가 있어요. 맞아요. 네, 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트레킹 코스를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게 있는데, 실제로 자연만 지나다 보니까 읍내라든지 면내로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 안에 있는 거는 횟집 위주, 네. 예, 그리고 숙박 공간도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숙박 공간, 휴게 시설, 편의 공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길 걷다가 잠시 빠져서 이제 둘러볼 수 있는 그런 둘레길을 만들고 있어요. 저희가 영덕군에 하나, 그리고 영해면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코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코스 개발을 할 때 좀 중점적으로 둔 부분이 아까 대표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역 주민과 공생을 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해안가, 자연만 걷다 보면은 관광객들이 자연만 걷다가 영덕에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그럼 마을 안에 들어가서 지역 주민과 좀 공생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관광객들을 마을로 유입을 해버리자. 유입해서 뭐 아예 시장에서 밥도 먹고 마을에서 숙박하고 하면서 주민들에게도 도움되고 관광객들도 도움되는 그런 요소들을 저희가 중점에 두고 코스 개발을 했습니다. 하기는 그 정도가 돼야 더 나아가서는 이곳에 올 청년들이 진짜 영덕의 매력을 알고 진짜 여기 살아야겠다라는 그 후의 목적까지도 이제 달성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 많은 청년들이 지금 영덕에서 함께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이 보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 작은 지자체에 청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이곳에 정착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눈에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어떤 부분들이 좀 보이던가요? 뭐 도시 청년들이 사실 시골에 좀 매력 느끼고 네. 시골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저희 생각에 시골에 좀 친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혼자서 시골 살아가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따라서 뭐 한 달이라든지 뭐 몇 주 농촌 살아보기 프로그램 통해서 일단 지역을 한번 경험해보고 또 거기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한 만족감을 형성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내가 지역에 살기로 결심을 했으면 이제는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기 위해서 지역에 어떤 기회가 있는지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 와서 그 안에서 어떻게 녹아드느냐가 좀 중요하게 그렇죠. 보는 부분이군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 리틀 포레스트라는 그 영화에서도 그 시골에 들어갔을 때 같은 연령대의 친구들이 마을에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게 계절을 다 이겨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혼자서 그거 계속 음식 먹고 있었으면 그러니까. 올드보이거든요, 그 영화가. 뭐지? 근데 이제 세 명이서 있으니까 그게 이제 리틀 포레스트가 된 거예요. 맞아요. 혼자 있으면 도망가죠. 혼자만 17년 동안 그 음식 먹고 그렇지. 있으면 그게 올드보이잖아요. 혼자 막걸리 만들어서 그렇죠, 먹고 그렇죠. 치즈 만들었다. 그렇죠. 음식하면 같이 뭐 그런 먹기도 해야 거죠. 되는데 맞아요. 아니 아무리 주변에 그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님들, 어머니, 아버님 잘해준다 그래도 그쵸. 나와 영어를 나눌 친구들이 맞아요. 있어야 맞습니다. 그렇지 그렇죠, 않으면 그렇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외롭거든. 아, 그렇죠. 근데 사실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노력을 하기 전에 우리 지자체나 뭐 시군 어디든 다들 청년들을 사실 유입을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조금 했었어요. 네. 뭐 지원 사업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네. 근데 왜 청년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효과를 못 봤을까요?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지자체나 어찌 보면 이제 국가에서 조금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너 여기 와서 창업해라 그럼 우리가 돈 줄게. 혹은 너 여기 와가지고 귀농해라 그럼 우리가 돈 줄게. 혹은 우리 이번에 여기 영화관 만들었어. 너희들도 이제 문화생활 경험할 수 있어. 여기 전시회 너희들도 여기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앞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재미가 있어야지 그걸 관심을 가지잖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재미를 통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게 저희가 먼저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그래서 트레킹이라는 재미 요소를 넣어서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게끔 만들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거의 7대1이라는 게 경쟁률을 나왔던 것처럼 관심을 가져서 왔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사실 관계를 통해서 정착을 시켜야 된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귀농이라든지 귀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디를 생각하시냐면은 자기 고향을 생각하거든요. 그냥 자기와 관계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맞아. 근데 사실 이 영덕이라는 지역이
연고가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연고 없는 지역에 우리가 새로운 연고를 만들어줘야겠다. 그게 말 그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 예, 말 그대로 나랑 마음 맞는 친구들. 그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주면 나 얘들이랑 함께 살면은 이 지역도 살아볼 만할 것 같아. 마음에 들게 됐었을 때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아까 전에 먼저 주려고 했었던 그런 기회들.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기회를 통해서 지속하게 해주는 거죠. 창업 지원금을 주든 창업 공간을 주든 주거 공간을 지원해 주든. 그래서 이 처음에 자생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뤘을 때 사실 문화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문화는 인위적으로 영화관을 만든다고 혹은 전시회를 한다고 문화가 생기는 게 아니라 문화는 기획의 범위가 아니라 발생의 범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필요한 순서들을 그때 맞춰서 지원을 해줬을 때 그 군이나 도에서 혹은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조금 더 빛나 보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영덕군과 좀 긴밀하게 협업이 돼야 될 것도 같은데 네. 영덕군의 지원은 어떻다고 좀 느끼고 있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점들을 좀 찾아야 되고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환대를 해주시는 게 제일 크고요. 진짜요? 일단 외지 청년들 입장에서는 너희 우리 거 뭐 이용해 먹으러 온 거 아니야? 이러면서 뭐 혹은 너희들 뭐 돈만 받아먹고 바로 도망칠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태도보다는 언제든지 너희들 와서 고맙다, 좋다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태도적인 측면에서 저희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10주 기간이 이제 8월 말에 끝나거든요. 이제 그럼 끝나고 난 다음에 청년들이 여기서 평생 살 수 없잖아요. 자기만의 주공간이 필요할 때 그 주공간에 대한 것을 이제 또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실제로 남겠다고 했을 때 창업을 할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취업을 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군에서 중공기관들이 연계를 해줘가지고 계약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든 거기에 돈을 벌면서 실제로 창업을 준비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군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협력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인구 감소로 빈지역을 포함한 유휴시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을 잘 활용하면 역으로 청년들을 유입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현재 뚜벅이 마을 운영팀과 여러 차례 논의 끝에 걷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지로 뚜벅이 마을을 계획하게 되었고, 트레킹이 흥미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지역 관광 산업 및 청년 지역 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에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선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 거주할 수 있도록 빈집 2동을 리모델링 중에 있고, 또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창업지원 공간이라든지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계 장터거리, 근대문화역사거리 공간에 있는 그 우리 군 시설물을 활용해가지고 창업지원 공간으로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뚜벅이 마을이 10주 만에 끝나는 건 아니고요. 선발대 프로그램이 10주 만에 끝나는 거고, 네. 그 이후에도 지역 한 달 살아보기, 그다음 그 뚜벅이 축제라든지 이런 걸 계속 연계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근대문화역사 공간 안에도 지금 건물들이 저희들이 군에서 매번 했지만 아직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리모델링 하는 거라든지 그런 걸 적극적으로, 그리고 청년들한테 그 거주 공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더욱더 적극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뚜벅이 마을이 도움을 해가지고 지역 공부라든지 관광 활성화라든지 그다음 인구 유입 등 그런 것도 기대가 되지만은 청년들이 있는 곳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영덕군에서도 최대한 뚜벅이 마을이라든지 지역에 유입되는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도 청년들을 만나면 많은 격려와 협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 뚜벅이 마을이 여기 자리를 지금 좀 잘 잡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예. 잡아가는 단계에 있어서 뭐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도 좀 잘 해줬어요? 굉장히 잘해주셨죠. 사실 이런 공간을 예를 들면 외지 청년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면요. 안 해. 이게 사실 지역 주민들이시거든요. 왜냐면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여기서 뭘 할지도 모르고 이걸 어떤 해코지를 할지도 모르는데 과연 우리가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군을 통해서 혹은 지역 주민들을 통해서 그렇게 다르게 접근을 하게 됐었을 때는 내가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보구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시죠. 근데 방금 이야기 들으니까 또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갑자기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마을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약간 낯설고 좀 무섭고 그렇죠. 맞아요. 근데 뭐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마을 분들이랑은 그러면은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도 좀 네. 궁금해요. 실제로 주민분들께서 저희가 들어왔을 때 좀 낯설어 하시고 그러니까 저희 여기 이제 살 거예요 하니까 너희 진짜 여기서 사는 게 맞아? 라는 식으로 좀 얼떨떨한 반응이 좀 대부분이셨는데 저희가 지금 4주째 살아가고 있거든요. 10주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는 이 티셔츠만 봐도 아이고 뚜벅이들 이러면서 먼저 알아보고 인사해 주시고 이제 먹을 것도 나눠주세요.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실제로 여기 뒷집 할머니께서 너희 반찬 다 떨어지지 않았냐 하시면서 좀 김치랑 뭐 깻잎 이런 거 좀 나눠주셔가지고 저희 지금 냉장고가 부족합니다.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양갱 사가지고 바카스 네, 이런 또 거 갖다 서로 드리고, 주고받는 네, 갖다 이 드리고. 정이 네, 있는 그렇죠. 좋아하세요. 이 티셔츠만 보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또 시국이니만큼 손주들 보고 싶은데 아, 맞아요. 손주도 잘 못 보고 맞아요. 지내고 계실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 오면은 내 새끼 같고 약간 손주 아, 같고 그렇죠. 반갑다라는 마음으로 약간 바뀌신 거네요. 그럼 지금. 네. 조금 지나면 이제 가을 추수철 되거든요. 네. 바빠질 거예요. 아이고 이래야지 그때는 영석 씨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웃으면서 아니 와서 이렇게 그냥 같이 참 한 번 먹어주는 거 그리고 뭐 정도 한 번 갈아주는 거 또 가면 이야기해주는 거 자체가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기대가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불편한 점 있잖아요. 아, 있죠. 네, 이 부분은 사실 이게 현실적인 내용들이니까 좀 불편한 점들. 다 좋은데 깔고 들어가는 처음에 거예요. 좋다고 시작을 해야 돼요. 다 좋은데 좀 영덕에는 있어야 되는 게 없다라는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대중교통 같은 게 많이 없어요. 많이 없거나 있다 해도 배차 간격이 엄청 넓어요. 20분, 30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어디를 가고 싶으면 무조건 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뚜벅이 마을이지만 내가 슈퍼가 저 멀리 있는데 매일매일 걸어갈 수도 없고 또 오려면은 짐도 이만큼이니까 사실 대원들이 차가 없으면은 이동하기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운전을 할 수 있는 대원들도 있고 또 이제 지금 선발대원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 대원들이 다 차가 있어서 픽업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근거리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직접 걸어가는 걸 또 좋아해서 지금까지는 다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도시에서 느꼈던 당연하게 느꼈던 예를 들면 남의 시선을 신경 쓴다라든지 불편한 그런들 눈치 보는 것들을 여기서 안 봐도 되니까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에 대한 남들과 비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그 불편함이 덜해졌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몸은 좀 더 불편해졌으나 마음이 훨씬 더 편해졌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만족감을 느끼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또 하나 궁금한 게 좀 생겼어요. 이렇게 또 청년 마을이 이렇게 지역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지원들을 조금 받고 지내고 계신 건데 네. 사실 이 지원을 받고 이 일을 행하고 있는데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다거나 아니면 그만큼 성과를 조금 내지 못하거나 이런 어려움을 겪는 상황들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조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근데 이게 참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과를 본다 했었을 때 거시적으로 좀 멀리 보는 성과와 미시적으로 좀 가까이 있는 성과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선발대 프로그램 12명을 했어요. 근데 12명이 다 남았어요. 근데 청년들이 창업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지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됐어요. 그러면 미시적으로는 12명이 남았지만 거시적으로는 청년들이 계속 살아갈 수 없는 마을인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청년들이 아무도 안 남았어요. 이번 10주 동안 했는데 12명 다 갔어요. 그런데 12명이 10주 동안 한 게 이 마을 브랜딩을 열심히 했어요. 말 그대로 전국 각지에 있는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게끔 해준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광객들이 오니까 여기서 사업해도 되겠는데 라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던 청년일지라도 그냥 청년들이 와서 지역에 정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미시적인 성과는 안 좋았는데 거시적인 성과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과를 같이 볼 수 있는가 좀 배분을 해서 같이 밸런스 있게 볼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고 저희가 이 청년마을을 계속 운영하면서 느끼는 건데 예를 들면 서울의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졸업하면 나가요. 그럼 또 누가 들어오죠?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가야 되는 부모님들이 들어오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지속적인 순환이 일어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청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너희 보고 여기 평생 살라고 하는 거 아니다. 근데 너희가 어떤 도전을 해보고 싶거나 새로운 대안적인 삶을 살아보고 싶다면은 여기서 한 1, 2년, 2, 3년을 한번 도전해봐라. 거기서 마음에 들면 계속 더 살아보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돌아가면 된다. 그렇게 설레가 좋은 게 나와야지. 그러면 지역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서 들어오는 청년들이 성공을 해서 자기의 만족한 삶을 살면서 좋은 설레를 보였을 때 지역에 원래 살던 청년들도
내가 몰랐던 기회가 있네, 내가 몰랐던 그런 성공 사례가 있네라고 했었을 때 지역에 내가 굳이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이런 부분들, 종합적인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완성이 되고 길게 가려면 정책 자체가 좀 길게 이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이제 정책이 늘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예. 특히 이번에도 10주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사실 이제 국비로서는 이야기가 일단으로는 정지가 되는 상황이 올 그렇죠. 거고 그러면 이제 영도 군과의 또 다른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 예. 그러면은 일회성을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지원책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지 싶거든요. 예, 사실 일회성이 있는 게 무조건 단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일회성이 있어야지 지역에서도 혹은 나라에서도 부담을 가지지 않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길게 봐라고 해버리면은 뭐 모든 것이 100년 이상, 뭐 10년 이상 이렇게 가야 된다 생각을 하면은 하는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거든요. 기획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마중물 사업으로서 이렇게 일회성을 주는 거는 좋으나 그러면 이 일회성 안에서 이 사람들, 저희 같은 운영하는 이런 단체들이 그리고 거기 안에서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이 자기만의 자생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되죠. 그래서 그 일회성 안에서 무조건 일회성으로 끝나는 프로그램에만 돈을 쓸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희 이 프로그램 사업을 하는데 소프트웨어 사업만 진행해라. 무조건 다 써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실제로 공간을 임대하는 데 써도 된다. 예를 들면 1년 임대료를 써도 된다. 그러면은 이 사업이 끝나도 1년 임대는 남아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무언가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같이 연합이 된다면 100%는 없잖아요. 조금 더 확률을 올리는 싸움에서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5주 뭐 적응하고 5주 동안 뭔가 활동을 정착하고. 하고 정착하고 만약에 이게 끝나면 10주가 그럼 끝나버리면 이제 안녕 하고 가는 분들은 가고 뭐 이렇게 어떻게 또 진행이 계속 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10주 동안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선발대원 같은 경우에는 정착하고 싶은 청년들은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군과 협의한 장소에서 더 살아가거나 아니면 창업 준비를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희 쪽에서는 뚜벅이 선발대 프로그램 끝나면은 이제 뚜벅이 한 달 살이 해서 또 다른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계획이고 또 트레킹 마을이니까 일주일 뭐 블루로드 걷기, 뭐 2박 3일 코스 걷기 이런 식으로 관광객을 계속 유입해서 저희 뚜벅이 마을을 최대한 알리는 저희 뚜벅이 마을 좀 유명해지는 게 목표거든요. 사실 영덕에 대게가 유명하잖아요. 저희 목표는 대게를 이기는 것입니다. 아, 그거 쉬울까? 그거 쉽지 옆으로 않겠죠? 걸으면 돼요. 저희 뚜벅이만. 아니, 근데 그러면 사실 알리고 좀 유명해지는 게 목표라고 하셨으면 좀 알리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 중에 일환으로서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영덕이라고 영덕? 있어요. 예, 이게 오리입니다. 청년오리. 이제 젊다의 영. 여기. 영, 오리지 않습니까? 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냥 프로그램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굿즈도 만들고 오, 해서 이제 귀여워. 실제로 영덕이라는 네. 이제 캐릭터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굿즈도 만들면서 이제 실제로 말 그대로 그런 거죠.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속 브랜딩을 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온다고 했었을 때 그때 저희가 인프라로서 청년들한테 이런 거 해볼래 저런 거 해볼래 또 이제 제시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 간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 만들어가는 재미를 찾고 있다라는 생각이 표정을 보니까 느껴져요. 네. 아마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 뚜벅이 마을을 만들어 가야 될 목표이겠지만 이걸 좀 종합적으로 좀 짧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지금 영덕에서 이 활동을 계속하고 싶은지. 그냥 저희는 지역에게 문제가 있고 그리고 소멸 위험이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청년들한테도 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둘의 문제를 그 둘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지역이 청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청년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저희는 그 중간에서 청년 플랫폼으로서 열심히 한번 나아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뚜벅이 마을을 통해서 청년들이 실제로 여기서 대안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대안적인 삶을 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너무 예쁘다 뚜벅이 마을이라는 게 너무 멋있다 그리고 이 트레킹 코스를 한번 걸어보고 싶다 해서 관광객들 오고 그럼 그 관광객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도 상생하면서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말 그대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려면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또 우리 주민들과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주민분들에게도 하실 말씀 있으면 어떤 말씀 좀 해보고 싶을까요? 네, 저희가 그냥 청년이라서 말 그대로 인구 플러스 1을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인정받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지역에 진짜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실제로 지역을 알릴 수 있는데 저희가 힘을 쓸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로 인정받고 싶거든요. 말 그대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것이지 지역에 그냥 플러스 1을 해주기 위해서 온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이 영덕이 마음에 들어서 온 거다 보니까 앞으로 저희 뚜벅이 마을 그리고 저희 운영대원들, 선발대원들 앞으로 들어올 모든 뚜벅이 청년들을 예쁘게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운영대원, 선발대원 분들이 시골살이 다 처음이에요. 그래서 조금 서툴 수도 있고 좀 이웃분들이나 주민분들이 보시기에 좀 못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다 같이 이 영덕이 좋아서 더 살아가고 있는 중이고 10주가 끝나더라도 더 살아갈 예정인 친구들이 또 많으니까 저희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반찬을 진짜 많이 갖다 주세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할머님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전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반찬이 뭐예요? 저는 뒷집 할머니가 해주시는 깻잎 반찬을 제일 좋아해요. 압도적입니다. 네. 이집 할머니 보고 계시죠? 계시죠? 매일매일 오세요. 배꼽 인사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저는 청년 마을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솔직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냥 와서 뭔가 조금 지원을 조금 받으면서 시골에서 조금 생활을 하다가 떠나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지역민들과 함께 하나 되기 위해서도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공부를 하셨고 많은 분들을 또 유입하기 위해서 신경 쓰고 있다는 게 느껴지니까 나도 조금 쉬러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짜놓으신 거 보니까는 뭔가 나도 믿고 한번 이곳에 발을 담궈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좀 아리까리 이제 나이가 조금 이제 힘드셔가지고 너도 늙는다 얘. 맞다. 저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활력, 활기가 우리 영덕 안에서 좀 많이 녹아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노력에는 이 두 분, 이 팀들만의 노력이 아니겠죠. 이분들을 바라보는 시선, 또 영덕 군의 노력도 동반돼야 이 사람들을 우리가 오랫동안 이 안에서 활력 있게, 희망 있게 오래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택시를 통해서 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좀 자주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주 와야 되겠어. 좋은 날, 좋은 날씨에 저희가 좀 함께 걸으러 이곳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